한 일본인의 결정으로 3.1운동 당시 만들어진 독립선언서가 10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내에 단 8장밖에 남아있지 않아 가치가 큽니다. 외암 민속마을 저잣거리 체험장의 위탁업체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아산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산시는 위탁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세종시에 설치된 영농 폐기물 공동집화장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거가 제때되지 않으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3.1운동 당시 만들어진 독립선언서가 10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일본인이 간직하던 것이 대를 이어 전해지다 독립기념관에 기증됐는데요. 국내에 8장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어서 그 가치는 더욱 높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인 사토 마사오 씨의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입수한 독립선언서입니다. 가장 먼저 인쇄된 초판 선언서에 조선을 선조라고 잘못 표기한 부분까지 같은 원본 선언서입니다. 평안도 지방으로 운반된 선언서가 100년을 지나 이렇게 독립기념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토 마사오 선생님이 기증하신 이 한 장의 독립선언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북한 지역에서 울려 퍼진 3.1운동의 만세함성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배포됐던 2만 1000장 중 지금 남아있는 것은 8장. 선언서는 일본군이 모두 압수해 폐기했기 때문에 원본이 기증된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 일본인이 3대에 이어 보존해왔다는 점, 북한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평양에서 만세의 시기 과정에서 뿌려졌다라고 하는 선언서의 원본이 북측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토 선생님이 기증하신 선언서는 평양의 남북 교류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토 마사오 씨는 할아버지가 독립선언서를 매우 소중하게 간직했고 그의 아버지 역시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역사 교사기도 한 마사오 씨는 학생들에게 일본의 과오를 가르쳐 왔다면서 독립선언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当時日本が植民地をとして、朝鮮半島を支配していたその日本に対するその怒りではなくて、そのアジアにおける日本の立場をどう取るべきかということを書いてあること、そこが非常に大切なところではないかという気がしております。 독립기념관은 이번 기증받은 독립선언서를 영구 보존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시가 외암 민속마을 저잣거리 체험장의 위탁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 보조금을 이중으로 타내거나 부풀려 신청한 사실이 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암 민속마을 저잣거리에 있는 악기 체험관. 체험관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한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7년 시 보조금 1,200만 원으로 가야금 4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외암 민속마을 저잣거리 사업단에 9개월간 가야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영농법인과 저잣거리 사업단은 동일 인물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가야금은 서류상으로만 오갔을 뿐 사실상 보조금만 이중으로 타낸 겁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보조금 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한지체험은 재료비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고 사업계획과 보고서상 수익사업 내용이 없었던 공예체험은 관광객들에게 체험비를 받았습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저잣거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영농법인의 대표와 직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 의뢰한 사항은 일단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고, 나머지 보조금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조금 환수라든가 뭐 관련자 문책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에 대해 영농법인 대표는 일부 서류 처리가 잘못됐을 뿐 고발 조치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문제가 된 보조금은 체험장 운영비로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일로 저작거리 체험장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누구보다 저작거리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찬물이 끼얹은 셈이 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장관상을,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부스 운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은 3.1운동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가상현실 부스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고, 천안 청소년 수련관은 수련관 소속 치어리딩 동아리 선라이즈가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에바 알머슨 특별전이 관람객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전은 지난 3일 개막 이후 첫 주 2,800명, 셋째 주 5,600명 등 누적 관람객 수 2만 명을 넘어 예술의 전당 미술관 개관 이래 최대 관람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천안 예술의 전당 에바 알머슨전은 천안을 주제로 한 작품 등 130여 점이 전시되며 오는 8월 25일까지 열립니다. 제3회 부엉이 영화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산 지중해 마을에서 열립니다. 주 상영작은 애니메이션이며 오는 6월 1일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영화 동주와 항거가 연이어 상영됩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홍보 부스가 차려지며 각종 체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의 기획과 운영은 지역 문화축제 기획 수업을 듣고 있는 선문대 학생들이 맡았습니다. 아산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에 나섭니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으로 토지에 포함된 건축물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주 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등 간접 보상비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요즘 농촌 곳곳에 영농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공동 집화장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현재 세종시에도 3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화장은 수거가 제때되지 않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농촌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 실태를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소정면의 한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입니다. 집화장 크기보다 훨씬 큰 폐기물 더미가 집화장 옆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뿐만 아니라 폐 농기계와 일반 생활 쓰레기도 뒤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 집화장이 조성돼 있지만 정작 이곳엔 빨래가 널려 있고 영농 폐기물은 바로 옆 공터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 집화장. 앞선 곳보다 상황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수거해 가지 않았는지 폐기물을 담은 마대자루가 이렇게 사가 으스러질 정도입니다. 농약 빈병은 마대에 담아 버리거나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도록 돼 있지만 폐 비닐과 함께 섞여 있기 십상입니다. 폐기물은 집화장을 넘쳐 흐르고 고물이 된 창호는 물론 썩은 농작물까지 온갖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아무튼 버리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도 버리고 저기서 겨우다도 버리고 동네 사람도 갖다 버리는데 아주 시급해 죽겠어요. 우리 집 가는 길인데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렇게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를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그 비닐만 모아둬야지 좀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거 해오기가 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일부 공동집화장은 설치 장소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천이나 농경지와 인접해 있는 곳이 많아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방치된 살충제나 농약병이 잔여물이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집화장 인근에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의 위험 요소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마을별 이장 등을 중심으로 배출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수거 집중 기간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신속히 수거업체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농 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공동집화장. 제대로 된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사업에 보상 협의가 지연돼 막대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 청춘공원 조성 사업에 미협이 토지 보상에 대한 재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모두 150억 원의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협이 토지에 대한 신속한 수용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시민 혈세 낭비를 미연에 막았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질타했습니다. 세종시 아름동이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아름동은 의료 취약계층 3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혈압과 혈당 등 기본 검사를 실시하고 식이요법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복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아름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소방서가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남녀 각각 10명씩 20명이며 세종소방서 관할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경계와 진압 업무, 화재 예방 업무 등 지역의 안전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오는 6월 7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세종소방서 대응예방과 또는 각 119 안전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세종 지역에 발령된 폭염특보일이 42일을 넘어섰습니다. 인명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종 지역에 발령된 폭염특보일입니다. 지난 2016년 29일에서 지난해는 42일까지 치솟았습니다. 폭염특보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9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매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세종시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경로당 한 곳당 30에서 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나섭니다. 아울러 길거리에 그늘막 설치를 완료했고 금융기관 등 400여 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휴식 시간제를, 폭염주의보가 열흘 이상 지속될 때는 작업시간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폭염경보가 열흘이 넘을 경우 공사 중지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나 산업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렸을 때 강력하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아파트 등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사 중지를 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을 분사해 주위 온도를 낮춰주는 데 효과가 있는
쿨링 포그를 세종 호수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천 산책길에서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운동 전문 강사와 함께 걷기 전 스트레칭, 올바른 걷기 자세 익히기, 제천 산책길 2km 걷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걷기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종촌동 아로네 2교 인근 제천 산책길로 모이면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세종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21일까지 4주간 운영됩니다. 지역사회기관과 연계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요리와 로봇 코딩, 네일아트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 연세초등학교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전교생과 학부모 등 650명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천안중앙시장 상인회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천안시 6.25 참전 유공자회의 전적지 순례 행사에 떡과 다과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세종시 예술인복지 향상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탑PLC에서 반도체 분체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2-778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JM미트에서 육류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4-666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DMS에서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954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진글라스에서 판유리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953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브리스에서 반도체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954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